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웅디 이현웅입니다. 아, 이현웅 아나운서 나름 애칭이죠.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아, 밀고 그래도,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미니까 그래도 조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기억해 주시나요? 네. 오, 민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문자창에서 웅디라고 많이들 불러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월드톡톡에서도 웅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월드톡톡 시간을 통해서 왜 그 꼰대라는 말이 외신에서 다뤄졌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이 꼰대로 비춰지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꼰대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요. 뭐 사실 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쓰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닌 영어에서 꼰대와 비슷한 표현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먼저 꼰대의 영어식 표현을 알아보기 전에요. 네. 미국에서는 일명 그 젊은 세대를 지칭해서 스노우플레이크 세대라고 일컫기도 하거든요. 왜죠? 스노우플레이크 말 그대로 눈송이라는 뜻인데 즉 젊은 세대들이 나약해서 쉽게 녹아버린다라며 비판 섞인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 눈송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네. 10대와 20대들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 20년간 태어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네. 그러니까 자신들을 눈송이 세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오케이 부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부머라는 말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어인데, 그러니까 좀 어조 자체가 오케이라는 단어가 정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뉘앙스를 좀 전해드리려면 네. 상황극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영 아나운서가 제게 좀 잔소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껏 마음에 쌓아왔던 잔소리 한번 좀 퍼부어도 되나요? 제가 퍼붓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웅 잠깐 시간대.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고요. 네.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뉴스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말이야. 뉴스란 말이야. 네네네. 꼰대님 알겠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네네. 오케이 부모. 오케이.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선생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약간 어조가 좀 다르죠. 네. 근데 이 부모라는 표현이요. 꼭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성향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저희도 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너는 좀 꼰대 같은 면이 있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10대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0대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오케이 부머라는 말이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 소녀가 오케이 부머 have a terrible day라는 문구를 써서 후드티와 티셔츠를 제작했는데요. 네. 이미 1,000만 원 넘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세대 간 갈등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고요. 한편에서는 그 차이를 좁혀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혹시 봉태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워낙 작품을 만들 때 디테일에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해서 봉준호 감독 별명이 또 봉태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진영 아나운서는 이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아니 그렇게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이런 거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약간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언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 혼내시는 건가요? 오케이 부모. 제 30대 부모입니다.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없기도 했고 영화관 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핑계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VOD가 지금 나왔겠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제가 좀 이게 오래됐거든요. 개봉한 지가 5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좀 됐는데 네. 여기는 월드톡톡이잖아요. 기생충이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지난달 10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일명 역주행을 하듯 상영관 수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봉할 때는 단 3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현재는 400개가 넘는 곳에서 기생충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본 사람들의 입소문, 거기다가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호평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그쵸. 했고 클립 영상에서 뭐 주요한 대사들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런 세계 이슈들 생각해 보시면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뭐 50원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 뭐 빈부격차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표현이 조금 한국적이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해외 관람객도 그 감정선을 다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동안 미국에서 봉준호 감독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감독이었는데 네. 이번 작품을 계기로 세계적인 인류 감독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지난 5월에 칸 영화제에서 이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수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상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뭐 수상 결과야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제 장편 영화상 이 외국어 영화상이거든요. 요게 좀 수상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넘어서 작품상 후보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화제가 되면 아직 기생충이 개봉하지 않은 나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영 계획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내년 초까지 이탈리아,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 개봉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인기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있다니까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11월이 됐고요. 금요일이면 입동입니다. 잘 이번 주 아시죠? 금요일이 입동이에요? 맞아요. 이제 네. 진짜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게 좀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는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 가끔 카페에서 캐롤이 들리는 곳이 좀 생기기도 맞아요,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주말에 그 슬슬 겨울 옷을 정리를 했어요. 해야죠, 이제. 네, 겨울 옷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겨울이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들도 캐롤 발표 소식을 좀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누가 부른 어떤 캐롤이죠? 미국의 인기 가수죠. 존 레전드와 켈리 클락슨이 함께 듀엣곡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신곡은 아니고요. 기존의 유명한 캐롤의 가사를 좀 바꿔서 다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캐롤인데 개사를 한다는 건데요. 보통 맞아요. 뭐 유명 캐롤이 있으면 편곡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개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이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가사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수정해서 다시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 왜 동화 같은 것들도 보면 너무 막 여성에게 뭔가 뭐랄까요?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된 동화들은 다시 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좀 이제는 되는데 그럼 기존 가사가 어땠나요? 이번에 개사하기로 한 곡이 Baby It's Cold Outside라는 곡인데요. 우선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y father will be pacing the floor. 네. 멜로디 좋죠.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약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노래입니다. 가수가 이디나 멘젤과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부른. 그렇죠. 네, 이디나 멘젤 하면 레리꼬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 하면 또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가수기도 하고 이 가사의 지금 내용을 들어보시면
가사에 Baby it's cold outside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자기야 밖은 추워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집에 가겠다는 여자를 붙잡고 더 가까이 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자가 부르는 파트에 보면 이 술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또 최근 논란의 중심이기도 한 약물 성범죄를 연상케 한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여자가 저 이제 갈 시간이네요 라고 말을 하자 원래는 이제 밖은 추워요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택시를 불러줄게요. 굉장히 신사답죠. 네. 그리고 여자가 술 한 잔 더 할까요? 이렇게 묻자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죠 라면서 여성의 선택을 좀 존중하는 뉘앙스로 가사를 바꾼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1940년대에 나온 노래를 지금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사를 좀 바꾸는 건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은 원곡대로 어쨌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개사를 네. 해서 새 곡을 발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자기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제목 자체가 Baby It's Cold Outside니까 그 연인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걸 약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개사를 하면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 밖은 추워라고 말하는 게 꼭 뭐 이 사람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요즘에 이게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기에 맞는 취향으로 여러분께서는 골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캐롤을 들으니까 진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다 왔어요, 정말. 네, 딱 드네요. 제가 근무표 보니까 네. 크리스마스에 저 근무하더라고요. 저도 급해요. 원래 뭐 솔로들은 이렇게 또 근무를 하면서 네. 외로움을 달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솔로 아나운서에게 지금 슬쩍 근무를 바꿔달라고 할까 고민 중입니다. 몸을 두 개로 나누고 싶네요. 자, 오늘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늘 제가 좀 선곡을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진영 아나운서한테 한번 넘겨볼까 하는데 혹시 좋아하는 캐롤 있으세요? 보통 그 캐롤 하면 머라이어 캐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여자 팬들 사이에서는 마이클 부블레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앞서서 잠깐 들었지만 너무 목소리 좋아요. 잠깐 들은 게 아쉬워서 제가 마이클 부블레 크리스마스 앨범 중에서 좋아하는 곡을 오늘은 직접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현웅 아나운서가 골라온 것처럼 소개하라 그랬는데 제목이 길다고 이렇게 저한테 넘기네요. 아시잖아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요. 저도 약해요. 읽어주시죠. 아무튼 제목이 좀 긴데요. 마이클 부블레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라는 곡입니다. 들으시죠. 노래 언제 띄워주시나요? 들으시죠. 네, 지금 흐르고 있죠. 이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